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에 관한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이라며 일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영일 시사평론가를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냐 근거를 대보라 그러면 네. 핵심 인물 3인 이상 네. 다 공통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자, 이 어디까지 신빙성 있는 걸까가 문제입니다. 근데 기록 같은 건 나오지 않아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한겨레 21이 취재한 내용,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예. 그 다음에 나아가서 아까 리포트에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과거사위가 이것을 확인한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것을 검찰 내부의 수사단 근데 넘긴 게 사실이라면 아까 사실 뭐 저 여검사 입장에서는 예. 이런 이 내용이 들어왔지만 이 수사할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이야기가 움직여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검찰 대검찰청 대변인도 예.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나 민정수석실에서 이것은 별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인용을 했고 오늘 여러 기사 중에 청와대가 예. 검찰이 왜 그런 이야기를 무슨 근거로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약간 신중한 톤을 취했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예. 지명자를 이 인사 검증했던 민정수석이 바로 조국 또 법무부 장관 조국 아닙니까? 장관이죠. 예.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아주 이건 이례적으로 바로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들춰본 적은 있으나 사실은 이게 의미 없는 정보로 판단하였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크로스로 검찰 그리고 당시의 민정수석실 이 조국 현재 장관까지 사실 좀 껄끄러운 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미 없는 정보다라고 지금 다 해명을 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사의 내용으로 아침에 돌아가 보시면 어쨌든 윤중천의 전화번호부 명함집 다이어리에 다이어리까지. 윤석열이란 이름이 등장했다는 게 당시 법무부 산하의 검찰 과거사위원회 여기는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학자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 한겨레가 3명 정도를 아마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한겨레도 최소한의 근거는 가지고 있을 텐데 팩트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엄중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청와대 스탠스는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할래도 당시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죠. 가 있고 네. 사실 인사 검증한 내용을 갖다 다 공개하는 것도 그건 그럴 수 부당한 없는 일이고 일이죠. 네. 그러니까 답변하기가 애매해서 아무튼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네. 법무부에서 직접 의견을 그렇습니다. 내놨습니다. 그건 이제 뭐 앞으로 얘기를 더 하면 되고 혹시 이제 익숙치 않으신 이름들이 자꾸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의 과거사를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이제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었고 위원회가 조사를 다 해서 검찰에 넘겨주면서 진상조사 수사단을 꾸려보라 하고 권고를 했고 수사단을 꾸렸고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름이 등장했는데 그렇죠. 공식 기록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원래 과거사위와 또 검찰의 수사단으로 넘겼던 사건 자체는 우리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라고 불렀던 사건이에요. 네. 이거 그때 검찰이 내부 식구라고 그냥 덮은 사건 아니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이건 상당히 왜냐하면 많은 여성들이 우리가 성접대라는 말도 약간 어폐는 있습니다. 어폐는 있지만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폭행이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간 사건도 있고 공소시효가 아슬아슬했던 사건도 있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현재 윤중천 씨 건설업자 스폰서라고 불리는 거죠.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판은 흘러가고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국민들은 뭔가 의혹이 많은 사건인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같다라는 의혹이 있던 와중에 이제 윤석열이라는 현직 검찰총장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니까 오늘 한겨레의 이제 단독 이 조간 보도가 파괴력이 그만큼 컸던 건데요. 이 윤석열 총장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지금 고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렇다면 어쩌면 재판 과정에서 이 진위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그냥 이제 그 윤중천 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 묘한 그 맥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접대를 한 적 있어?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검찰에 아는 사람 많아? 라고 할 때 그 답변이 나왔다. 이름이 등장했다. 그나마 그 말씀하신 과거사위와의 면담에서는 윤석열을 어쨌든 안다라고 진술했던 건
그쪽의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검찰 수사단으로 넘어간 이후에 이 건설업자 윤중천을 불러서 검찰 수사단이 물어보니 난 그런 말 한 바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이란 인물은 모른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모르고 알지도 못했고 접대는 더더욱 없었다는데 이걸 왜 수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 사이에 미묘함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실 이 팩트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리고 이 윤중천 씨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뭐 증인이 존재하지 않는 한은. 그런데 이제 일단 윤 검찰총장은 강하게 부인하면서 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요. 예. 나 그렇게 막 살지 않았다. 예. 허투루 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낸 상황이니까 정말 좀 명예와 명운을 건 그렇죠.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뭐 업자가 우리 별장에 오시오 그러면 오 네. 하면서 달려가고 그렇게 네. 살지 않았다. 나는. 건설업자와 뭐 어울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런 이런 이제 얘기군요. 단호한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묘한 건 오늘 담당 기자를 갖다 직접 좀 스튜디오에 네. 출연을 갖다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네. 회사 입장에서 더 이상 언론에 네. 노출되는 행위는 좀 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결국 그렇게 이름이 어떤 식으로 거론이 됐던 등장을 한다면 네. 제대로 조사를 한 다음에 결론을 네. 지었어야 되는데 네. 어차피 안 한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우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분위기는 이 아침 기사의 파괴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 하루 동안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느냐. 이게 또 김학의라는 이름과 연결됐을 때 어떤 이 뉘앙스를 갖게 되느냐. 이 배경은요. 예. 그냥 국민들의 시각에는 그런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내부적인 사건은 덮는 경향이 있다. 예. 외부적인 사건은 최근에 조국 장관 가족 수사처럼 너무나 치열하게 때로는 이제 서초동 촛불 측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죠. 과잉 수사다, 먼지털이식 수사다. 근데 이건 뭐 먼지를 턴 거냐? 지금 이런 양분된 시각의 차이 때문에 의혹이 더 증폭된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저도 하우영 기자를 개인적인 친분이 일부 있는데요. 예. 아침에는 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잠깐 인터뷰를 나갔죠. 했잖아요. 예.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톤이 신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접대가 아니고 접대라는 걸 강조했고요. 예. 앞에 성은 없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자기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이렇게 하면 자꾸 성자가 그렇죠, 떠오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오해된 측면도 있고 SNS 여론이 좀 이제 그러한 오보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접대라고 하면 그럼 뭐냐? 밥을 먹었다는 거냐? 뭐 술을 마셨다는 거냐? 뭐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 오갔다는 거냐? 이런 궁금증인데 접대의 범위가 너무 넓단 말이죠. 우리가 김영란법에 의해서 예.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 정도로 그다음에 그 접대는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의혹은 계속 꼬리를 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찰 차원에서는 이게 이 무의미한 의미가 없는 정보이다. 그러한 첩보이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정말 덮는다기보다는 클리어하기 위해서는요. 예.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조사의 결과 이러한 복수의 관계자의 증언과 윤중천의 진술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일부 있으나 윤중천은 결국은 우리가 직접 조사해 본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했으면 깔끔할 것을. 네. 그 부분이 저도 아침에 아쉬움이 생각했던 있어요. 부분이에요. 예, 예를 들면 산에서 감찰을 하거나 할 네, 때도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잠깐 거론이 되면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전체에 알리거나 공지할 문제는 아니지만 네. 따로 조사를 갖다가 은밀하게 해서 네. 내부 전결로라도 해서 뭔가 서류를 남겨놓는. 파일을 남겨두죠. 예, 보통 예, 그 예. 파일은. 그래서 그 파일을 열어보면 아 어디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겠구나. 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졌겠구나. 그런데 그럼 이 사실 아는 핵심은 아무개인데 그렇죠. 우리가 ABC를 다 철저히 조사했으나 이것은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다 하면 예. 이거보다 더 확실한 면죄부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하필 또 그때 진상조사위원회 걸 받아서 네. 이제 수사단을 꾸렸던 단장이 마침 대구 검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또 대구에서 마치 국정감사가 국감이었죠. 있었으니까 국감이었죠. 이게 또 아마 화제가 될 거기서 수밖에 답변한 없었죠. 내용을 한번 잠깐 보고 네.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애매한 표현인데 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의 과거사위 조사단 관계자의 면담 보고서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만나서 면담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청취하는 과정에 친분 있는 법조인들이 누구냐 이런 걸 물으면서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조사단에서 기록을 인계받은 이후에 윤중천에게 이제 그 면담 보고와 같은 밖에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1, 2차 수사 기록이라든지 기타 다른 자료에 일체 윤석열을 안다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수사 권고를 한다든지 의뢰를 한다든지 일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 과거사위원회는 네. 검찰에게 넘기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사해보라 권고가 분명히 이제 공식적으로 있었는데 네. 거기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죠. 예, 하니까 공식 기록도 없고 뭐 혐의가 도대체 뭔지도 얘기는 네. 안 하고 그냥 아는 사람 중에 들어가 있냐 이 정도의 문제다. 사실은 오늘 하루 뜨거웠던 이 이슈의 핵심은 바로 여검사장이 얘기한 저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한겨레가 굉장히 신중하게 예. 이 부분을 접대다라고 얘기했고요. 근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1차 경찰 검찰의 수색물에서 명함집, 전화번호부 그리고 다이어리 예.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 때문에 과거사위는 윤중천에게 윤석열을 아느냐고 청취했고 접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을 검찰 수사단에 이관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진술 자체는 공식적으로 권고한 바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한겨레의 오늘 기사의 내용이 일부 오보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겨레가 굳이 이 보도를 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왜 덮었을까를 이제 중점적으로 본 거예요. 덮어서는 안 되는데 이 일점 의혹이라도 있으면 예. 그것을 스스로 투명하게 밝혀야 되는 게 검찰 조직인데 왜 덮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기사가 게재됐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접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팩트 여부는 이제 검찰에서 가려주기를 그렇죠. 기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제보받았고 정리해서 기사로 내는데 왜 덮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왜 덮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여다봤는데 근거를 못 찾았고 권고조차 과거사위는 외부의 이 위원회로 봐야 그렇죠. 됩니다. 예, 변호사나 외부인으로 구성된. 교수라든가 이런 네. 분들까지.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김학의 사건 재수사하십시오. 장재현 사건도 재수사하십시오. 예.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서 나왔던 거잖아요. 우리가 사법농단과 또 연루돼 있으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은 권고할 하나의 별도의 이슈는 아니지만 윤중천이라는 인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연루돼 있는 주요 핵심 인물의 입에서 윤석열이 나왔으니 한 번쯤은 들여다보라라는 권고가 과거사위에서 있었다면 오늘 저 국감에서의 이제 증언은 조금 더 검찰이 약간 이제 애매모호한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과거사위 쪽에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그러한 이름을 전달한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겨레가 이야기하는 전화번호부, 명함 그리고 다이어리라고 하는 증거물이라도 제시돼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요새 전국이 이렇다 보니까 그럼 누가 유리해지는 거고 누가 불리해지는 거야. 자꾸 이제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당에서는 바로 아니 그때 민정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검증 담당인데 그럼 조국 장관 책임이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이 바로 나왔고 조국 장관은 결국 이제 해명을 갖다가 한 거죠. 그 말씀만 간단히 정리드리면 민주당은 오늘 이 기사가 나오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한 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뭐 이인영 원내대표부터 나는 들은 바 없다. 그러니까 모두 다 묵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과거에 뭐 윤중천과의 관련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들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는 톤다운을 하고 신중하게 지켜보는 입장, 우선 관전자로 봐야 되겠고요. 오히려 이것은 이제 SNS 여론에서 지금 조국 대 윤석열로 지금 이 사태를 보고 있던 상황에서 조국 장관을 그렇게 털더니 결국 윤 총장도 깨끗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이제 물음표가 붙어 있는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고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민정수석 시절에 문제가 없다라고 공인해 준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모처럼 검찰과 법무부가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 이 건에 대해선 석국 열차가 다시 달리는 것 아니냐 또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일부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언론계 입장에서는 몇몇 언론사는 이걸 갖다 취재를 갖다 슬쩍 했던 건데 별것도 아니구나 하고 덮어버린 걸 왜 이제 와서 다시 꺼내는 것일까에 대해서 또 이제 초점을 맞추는 언론도 그건 또 이제 한겨레 보도 자체의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겠죠. 아무튼 뜨거운 공방이 이렇게 언제까지 번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은 조금 평화롭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